레스터의 이선 선수들은 모두 다 킬러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게 레스터가 멤버가 너무 좋아요. 소리! 라멜라가 줬어. 오, 이 새끼 초코파이랑 몽쉘을 좀 쳐먹으려고 이 새끼가 말이야. 됐다 이거. 뭐야 이거? 들어가. 뭐 엉망진창이야. 어쨌든 들어갔어요. 와! 가네요. 옵사이드네. 앞에 있어요. 옵사이드. 예. 디시전 노콜 옵사이드. 이거 줘야지. 와! 야, 라멜라 정말 잘 줬어. 좋아. 밀었어. 쩌쩌쩌! 와! 저걸 어떻게 차서 넣었어요? 이 새끼 저거. 얘 넘어지지 않았어 방금?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뭐 저거 하나는 뭐 끝장난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손흥민 도움 봐봐. 라멜라 준 거 손흥민, 그 다음에 해리케인, 공격수 3인방이 오늘 이거 완벽한 골입니다. 저 뒤에서 밀었거든. 야, 근데 저거를 저렇게 골을 넣냐? 네, 레스터 대 토트넘 경기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서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반전 20분에는 와, 경기 진짜 졸라 재밌겠다,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한 25분 30분부터 약간의 소강 상태는 좀 있었던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힘을 너무 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 정말 강하게 맞부딪혔었던 두 팀인데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은디디랑 함자최들이 두 명을 넣어서 더블 볼란테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첼시전이 그랬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는 홈이기도 하고 킹파워 스타디움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을 잡겠다. 왜? 쟤네들이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 가가지고 길을 빨리고 왔다. 이때가 한번 때릴 기회다. 로저스가 한번 기회를 잡고서 일기장을 계속 쓰면서 은디디 하나 원볼란테를 두고 하비 반스, 제임스 메디슨, 유리 텔레망스, 알스페레즈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이선 성향의 선수들을 모두 다 배치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왔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요리스가 이제 주원 형이랑 이제 조리원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가자니가가 나왔고요. 델레알리랑 그 다음에 다빈손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완전히 휴식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오리에 데니로즈를 뒀고, 은돈벨레, 시소코, 윙크스를 3 미드필더 두고, 라멜라를 공격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손흥민이랑 케인을 투톱 형태로 움직이는 4-3-1-2 형태로 배치를 시켰어요. 처음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5.5 대 4.5 느낌으로 레스터가 좀씩 잡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은디디하고 체두리가 나왔을 때는 중원에서 단단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라멜라가 볼을 잡았을 때 은디디 혼자만으로 또는 옆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틸레망스가 생각보다 이 두 명의 조합이 수비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라멜라가 좀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라멜라가 볼을 쉽게 안 뺏기네요. 좋아요. 네. 이게 예전에 로마 때 좋았던 라멜라가 사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은 이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해리케인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선 포워드들과의 연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은데, 레스터의 문제점이라면 아유스페레즈가 좀 아쉽다. 오른쪽 공격이 왼쪽 공격 대비 좀 밋밋해요. 예전에 아유스페레즈는 뉴캐슬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을 땐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던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오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공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수비적으로 봤을 땐 주원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은디디 한 명이 있는데, 은디디 이 개새끼 왜 나가? 이 새끼는 백포볼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 쳐 올라가다가 라멜라가 지금 계속해서 프리한 상태로 지금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폼이 좋은 라멜라인데 공간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해리케인, 손흥민한테 패스를 마음대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스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캐슬에 있을 때보다 더 화면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확실히 전반전 내용으로 봤을 때 레스터가 좀 후방 지역에서 앞으로 땅 때려주면서 하비 반스, 그리고 제미 바디, 아유스페레즈 이런 역습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토비가 후방 지역에서의 어떤 커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지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되게 졸전이었잖아요. 안 좋았죠. 근데 확실히 오리에와 로즈가 있으니까 측면에서의 공격도 되고, 그다음에 수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로즈도 측면에서 상대방 크로스 잘 커트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전문 풀백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는데, 제자리에 써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포워드를 윙백이나 풀백에 쓰는 게 이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 황희찬 잘하잖아요. 네. 예, 벤투가 또 종윤이한테 하나 잡혔어요. 네, 아니,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앞에서. 예.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쓰면 돼. 아니, 제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스트라이커를, 그런 골을 넣는 애를 윙백으로 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난 얘기지만 이상한 일이라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황희찬이 되게 못하고 있어. 그러면 뭐 저기라도 써보 살려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골을
개 때려놓고 있는 애를 거기다 넣으니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황의조나 손흥민이 윙백 쓰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래. 원래 거기서는 했대.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레스터는 지금 빨리 하프타임에 이 로저스가 썼을 것 같아요. 은디디 개끼 너 가만 안 둔다. 다시는 이게 라멜라를 신명원 내두듯이 그 짤방 있잖아. 냅두면 안 된다고. 쟤는 분명히 좀 마크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최근에 좋으니까. 레스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수비적으로 해줘야 되고 공격적으로는 아이스 페레즈가 좀 더 살아주면 좋겠다. 토트넘은 공격은 지금 아주 좋아요. 케인 골 넣는 거 보세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넣습니까? 그것도 손흥민 선수 패스 봤어요? 그 힐 패스로 하는데 발 뒤꿈치로 하는데 파워를 그렇게 조절하나?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했을 때 뒤로 주는 건 맞는데 그거를 발 뒤꿈치로 밟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느린 그림 보면 힐로 줬단 말이에요. 힐. 그래. 근데 그건데 파워를 그렇게 탁 조절해가지고 수비 완전히 자기가 끌어당기면서 가져갈 것처럼 보이다가 센스 있게 뒤로 힐로 패스하고 야 해리케인은 그 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졌죠. 그러면서 넣었지. 뒤에서 거의 파워성으로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그거를 발로 뻗으면서 근데 그거는 PK도 줄 수 있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요즘에 VAR 보면 해리케인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나는 잉글랜드 VAR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 내가 넣겠다. 그냥 넘어질지언정 내가 넣겠다. 마지막으로 넣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토트넘에서 저는 아쉬웠던 거 두 개를 찾자면 일단 시소코가 너무 거칩니다. 경고 하나 있고 위험하다. 그리고 은돈벨레가 여전히 적응 중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쳤고요. 후반전은 과연 레스터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스터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공격 힘을 좀 냅니다. 그 다음에 은디디는 조금 더 라멜라를 집중 마크하는 것 같고요. 빠졌다 이거. 바디! 오! 와, 나 이런 거 바디가 워낙에 잘 넣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조시! 나이스! 스토리백! 까비! 오리에!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동일의 선상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흥민이 선은 더 왼쪽으로 가야지. 그래! 더 왼쪽으로 가라고! 이런 옵사이드잖아. 그래! 왼쪽으로 가라고! 얘네 이런 거 무슨 현미경으로 보냐? 디시전 노골! 와! 옵사이드로 봤어요. 저희! 뒤에 있어요! 골! 리카르도! 계속 왼쪽 털렸어. 와! 로즈! 그리고 지금 손흥민도 솔직히 소윤주 얘한테 좀 막히고 있습니다. 소윤주 잘해요. 네. 저런 머리는 어디서 하죠? 메디슨! 와! 야, 맨유는 이런 애를 사라! 링가드 이지랄하지 말고, 와! 토트넘이 졌습니다. 토트넘은 근데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최근의 경기를 볼까요? 네. 개막 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를 이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는 에릭센이 들어와서 경기를 많이 바꿔놨었죠. 그러나 맨시티 무승부, 물론 사실 맨시티 원정 무승부 이때까지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뉴카슬한테 진 다음부터 이러다가 북런던 더비 이것도 경기 지는 경기였어요. 네. 근데 무승부했고 수정공한테 이긴 다음에 그때 손흥민도 어떤 스탯을 쌓으면서 야! 찌아스! 했는데 바로 이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원정 갔다가 졸전 끝에 1위 무승부. 네. 오늘 경기 패배. 와 승률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요. 그 와중에 맨시티도 있고 북런던 더비 이해합니다만은 그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불안했잖아요. 끈끈하게 어쨌든 버텨낸 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이겨야 될 경기, 특히나 이기는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적 수정공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득점하는 장면이나 이긴 경기는 별로 없을 뿐더러.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2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어쨌든 멤버에 대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잖아요. 은돈벨레, 아스톤빌라전에 골 넣었지만 개막전 골 넣었지만 그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로세스 부상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또 풀백 걔 누구죠? 세세뇽 부상이고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자원들도 잘해줘야 되는데 데스크 라인에서 지금 2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없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알리는 돌아왔지만 폼이 안 올라오고 있고 오늘 경기 휴식을 취했고 에릭센은 전혀 팀에 도움이 되는 지금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기의 어떤 포인트는 사실 아까 그 옵사이드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판정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의 VAR 판정에 대해서 봐야 될 순간에 VAR을 보지 않고 옵사이드에 대한 정말 집착할 정도로
이게 또 엄청나게 진짜 이 한 픽셀 차이로. 그러니까 요 하나 포인트로. 진짜 화살표 하나만 딱 넣으면 동일 선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창에 아까 그 사람 얘기가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축구 50년 동안의 동일 선상이라고는 아마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면은 약간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넘어간 게 그 두께도 두께 차이도 아니었어요. 두께 한 5분의 1 차이였어요. 맞아요. 거의 실선이 나와가지고 손흥민이 그 실선 때문에 그래픽상에서 실선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됐는데 그러면서 오리의 골이 무효가 됐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룰이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VAR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왜 박스 안에서 PK나 제대로 이제 VAR을 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오프사이드 말고 봐야 되는 점에서는 주심의 판단에 대해서 봐야 되는 점에서는 왜 제대로 안 보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튼 그때 그 순간에 오리의 득점이 인정이 됐다면 VAR로 캔슬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토트넘이 잡아가는 경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골이 캔슬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동점골이 나왔죠. 리카르도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때도 약간 그러니까 형이 이 직전 상황에서 계속 이쪽이 약간 털리고 있다. 그러니까 데니 로즈 쪽이 지속적으로 벤츄렐이랑 하비 반스 뭐 이렇게 교체된 선수들한테 좀 공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오히려 이거 같습니다. 이제 레스터가 후반전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올라왔어요. 올렸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기대를 했어요. 손흥민 뒷공간 좀 털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갑자기 중원이 죽어버리네. 우리가 이제 전반전 리뷰 때 라멜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은디디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후반전 들어서 은디디가 굉장히 뭐 집중력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라멜라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전반 내내 은디디한테 이 자유를 얻었었던 라멜라를 로저스가 눈이 있으면 봤겠죠. 제가 보기엔 잘 카바를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라멜라가 죽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쨌든 한 단계 거쳐서 역습이 되는데 후방에서 빵 때려주는 역습도 있습니다만 라멜라가 볼을 잡고 수비가 안정이 안 됐을 때 라멜라가 패스해주면 해리케인이나 손흥민이 역습을 하는 그런 구도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지. 네. 그 이후에 동점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레스터의 어떤 교체 카드의 풍부함 최두리 굉장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네. 은디디랑 둘이 있으면 두 명의 더블 볼란테는 잉글랜드 최고 수준급의 어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미드필더 라인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뛰고 그리고 터프하고요. 맞아요. 최두리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좀 젊은 선수인데 뭐 머리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진짜 잘해. 네, 근데 보면요. 그냥 비주얼이 지저분해 보일 뿐이야. 전 최두리 이렇게 성장하면 더 큰 클럽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최두리는 어렸을 때부터 간간히 나왔었어요. 그럼요. 레스터 안에서도 기대를 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의 슈퍼 원더골 역전골이 나오는 순간에 이 푸마의 이 축구화로 득점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 신상입니다. 맞아요, 신상이 잘 나왔어요. 색깔 잘 빠졌어요. 이걸로 때렸어요. 근데 이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중원에서의 어떤 그 은돈벨레라거나 그 다음에 와냐마가 저 킥이 좋은 메디슨을 노리치 시티부터 킥으로 주목받았던 메디슨을 너무 그냥 놔뒀다. 문제가 생겼고 형이 얘기해주는 어떤 포인트. 은디디가 후반에 들어서 라멜라를 막은 거. 근데 어쨌든 공이 앞쪽으로 가. 그럼 손흥민이든 케인이 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등장한 돌격 얼굴. 화살표 얼굴. 스엔주. 왜 이렇게 잘해? 얘가 여러분 나 근데 요 근래에 새롭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온 수비수잖아요. 네. 요 근래 이렇게 잘하는 수비수 못 본 것 같아. 좀 솔직히 약간 좀 쇼킹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그동안 개막전에서 얘 잘한다 했는데 오늘 손흥민 맞는 거 보니까 솔직히 손흥민 소윤주한테 다 막혔어요. 네. 진짜 다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프라이부르크 때 이 터키에서 이제 이적을 해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이 어떤 활약을 할 때 사실은 아스날 이적설이 되게 크게 났어요. 왜? 미슐린 타트가 찍었었던 미슐린 타트가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레스터로 갔고 가격이 280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활약을 보세요.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해리 맥과이어가 생각나지 않는 활약. 네. 이거는 지금 땡 잡은 거예요, 이 가격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해리 맥과이어보다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수준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토트넘이 걱정이 레스터 잘했습니다. 이건 로저스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고 네. 토트넘은 중원에서 해리 윙크스의 어떤 무색무취함 그 다음에 은돈벨레 아직까지 적응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오늘 전반전이 시소코 너무 과격했고 그래서 이 중원에서의 힘, 즉 아까 얘기했던 에릭센의 기량 저하, 폼 저하 그 다음에 델레알리가 부상에서 이제 복귀해서 아직까지 제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원에서의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부진하면 왜 이적 시장이 있는 겁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상당하고 돌아가면서 컨디션 찾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은 그런 상황이다. 경기는 뭐 순위 방어는 계속 무승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토트넘이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승률은 너무 안 좋다. 내용적으로도 너무 불안하다. 이긴 팀 두 팀을 생각해 보면 아스톤 빌라 승격팀, 크리스탈 팰리스 하위권 팀 말고는 어렵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토트넘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손흥민 얘기를 좀 마무리 좀 짓자면 사실 뭐 전반전에 해리케인에게 주는 그 패스 굉장히 좋았죠. 네, 멋있었죠. 근데 후반전에는 사실 박스 안쪽에서 2번, 3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라기보다는 슈팅 기회도 있었고 뭐 돌파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 소윤주에 대해서 잘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인 소윤주의 퍼포먼스에 막혔어요. 다 막혔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손흥민이 부진했다기보다 상대가 너무 강했던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레스터 대 토트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